350번부터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AB의 길이가 5고요. BC가 10인 직사각형에 반원을 붙여놨어요. BC 위에 어떤 P를 잡아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 둘레의 길이가 6이래. 그때 AQPR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할까? 가로의 길이를 X로 잡아볼까? 그럼 세로의 길이는 3-X겠다,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해지면 3이 되고 2배에서 둘레가 6이 되게. 맞니?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될까? 네? 일자로 그어서 이 녀석의 길이가 뭐가 되게? 2 플러스 X가 되게. 그리고 여기서 그었을 때 요만큼만 자르자. 요 길이가 5-X다, 그치?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5가 되면 되잖아. 왜? 반지름이. 끝났네. 피타고라스 정리. 요 삼각형 하나만 봐봐. 얘가 5요. 얘가 5-X요. 여기가 2 플러스 X요. 끝. 5-X의 제곱은 2 플러스 X랑 더했을 때, 제곱이랑 더했을 때 25가 된다. 끝. X에 대해 2차 방정식. 자, 원래는 뭐겠어? 원래는 연립이니까 아마 가로 세로를 XY로 잡았을 거야. 그래서 XY의 합은 3. 그거 가지고 이제 요거랑 똑같은 그림 만들겠지. 근데 걔네들이 XY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아마 연립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다. 원래는. 근데 굳이 중학교 때 뭐라 배워? 미지수는 최소로 잡으세요라고 배우지. X랑 3-X로 잡지. 그걸 굳이 X랑 Y로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풀이를 원했던 거 너희들한테 원했던 건 가로 세로를 각각 X, Y로 잡아주려고 그랬어요. 알았죠? 패스. 다음 373번. 방정식 뭐뭐뭐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근데 미수가 몇 개야? 2개네. 근데 식이 딸랑 몇 개? 하나 주어졌네. 이거 부정방정식인가 보다. 맞죠? 그때 절대값 X를 절대값 Y의 합을 구하시오.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두 쌍 이상이 나와서 더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 더한 값이 똑같나 보지. 자, 일단 어쨌든 저 부정방정식을 풀어보자. 어떻게 할까? 원래 부정방정식 어떻게 풀어? 상수항을 무시한 채로, 즉 적당히 변형한 채로 인수분해를 세우지. 그렇다고 지금 저 16xy를 따로 떼놓으면 안 될 것 같다. 맞죠? 그래서 전개를 다시 좀 할게요. 뭐야? 자, 다시 좀 인수분해 해보자. 아니지. 인수분해가 아니겠네. 실수 조건이네. 완전 제곱식들의 합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맞죠?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맞다. x제곱 y제곱이랑 u16xy는 아니고 xy가 한 세트가 되어서 완전 제곱식 xy의 제곱을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냐? 그지? 그리고 또 누구? x제곱과 y제곱과 그 다음에 또 xy를 한 번 더 써서 또 x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맞지? 그러면은 x제곱은 계수 맞췄고 x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계수 맞췄고 y제곱 계수 맞춰주면 여긴 뭐가 필요해? 그리고 여긴 뭐가 필요해? 이거 이제 맞추러 가보자. 여기 얼마 필요? 8. 그럼 여기도 8을 맞추면 알아서 상수항 누구? 16 가지고 오면서 끝난 거 아니야? 대신에 마이너스는 되겠네. 됐죠? 끝. 얘는 뭐야? 그러면 다 썼네? 는요. 끝. 그러면 이제 우리는 x랑 4y가 같다라는 요식 하나, xy가 4라는 저식 하나. V 연립. 그럼 끝났죠? 예. 정리.
자, 여러 가지 부등식 단어 오늘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놈을 시험에 나오는 유형처럼 설명을 해보자면 제일 첫 번째는 연립 1차 부등식인 것 같아요. 2차 부등식 포함하는데 일단 1차만. 연립 1차 부등식. 잠깐만, 그냥 1차 부등식? 아니야, 연립 1차 부등식. 요 단원에서 시험에 나오는 녀석이 꼭 나오는 녀석이 있죠. 뭐 나올까? 1차인데. 첫 번째, 절대값.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를 포함한 부등식. 두 번째, 활용형 문제. 여기서 말하는 활용형은 도형이나 실생활의 활용을 말하는 건데 1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활용형 문제는 100% 과부족입니다. 100%는 좀 그렇다. 거의 90% 이상 과부족입니다. 가끔 뭐 농도 문제라던가 하는 식으로 좀 다른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나 과부족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과부족도 노란색으로 쓸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부등식. 첫 번째. 이거. 절대값 붙여놓고 K보다 작다. 두 번째. 절대값을 붙여놓고 옆에 식을 줍니다. 세 번째.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K와의 비교. 물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반대편에 식이 있는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펼쳐집니다. 그러면 과부족까지 해서 총 4가지 유형 중 1개 또는 2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 그냥 눈으로만 살펴보자. 얘들아, 이렇게 식이 2개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부등호가 2개 있으면 이거 식 2개지. 부등호 하나당 식 하나잖아. 그래서 요거 식 하나, 요거 식 하나 연립하세요지. 연립 방정식에 연립 부등식의 차이는 뭐임? 연립 방정식도 2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구학이고 연립 부등식도 2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구학이잖아. 근데 확 다른 거 하나 있잖아. 뭐가 달라? 어? 아니. 그거는 말 그대로 부등식과 방정식 자체의 차이고 연립.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2개잖아. 근데 연립 부등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은 각각의 해를 구하는 거야. 연립 방정식은 2식을 가지고 뭔가 연립한다를 통해서 소거해가지고 한 문자 한 문자 구하는 거고 연립 부등식은 소거하는 느낌은 아니지. 위에 것도 풀고 밑에 것도 풀어서 집합 배운 사람들은 교집합을 구하러 가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각각 푸시면 돼요. 뭐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부등식은 딱히 연립 1차 부등식을 설명할 만한 게 없어. 대신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 이거 뭐 얼마나 나와? 이런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농도 문제도 있는데 이거 하나 풀까? 농도 385번 문제. 그 다음에 과부족 없나? 과부족 없어? 일단 풀어봐. 아니, 과부족이 없어. 미쳤나봐. 이거 뭐야. 내가 어떻게 만든 거야, 문제를. 내줘야지, 뭐. 저 문제 먼저 풀고, 이 문제도 풀고, 둘 다 풀고, 기기. 자, 일단 385번. 저 문제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사실 너네 도훈아, 농도 공식 뭐게? 예? 농도가 뭐냐니까 전체 뭐? 아니 농도를 그 전체 농도 퍼센트를 구한다는 거니까.
어이? 너 이거 못 풀었어? 그쵸. 자, 어떻게 한 명 물어보고 한 명 바로 걸려버렸는데. 방금 동희처럼 이게 공식을 깜빡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있어. 그냥 농도 설명 좀 하려고. 정민아, 내가 농도 어떻게 외우거든? 설명을 열심히 해도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그 문제긴 한데, 농도 공식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좀 상식처럼. 일단은 농도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분율로 얘기합니다. 맞죠? 그냥 농도가 예를 들어서 30%뭐 이딴 말 하잖아. 그지? 그럼 농도를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야? 100에 대해서 비율을 나타냈더니 30%예요. 오케이? 30만큼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 백분율이라는 게 이게 너네가 요 퍼센트라는 기호 있잖아. 이 퍼센트라는 기호. 이놈의 뭐라고 해야 되지? 기호의 유래를 아나? 100분의 1이야. 그 100분의 1을 이렇게 줄이고 그게 이렇게 줄면서 지금 현재의 이 기호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농도가 10%예요 라는 거는 100에 대하여 현재 100에 대하여 10만큼의 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으로 치면은 소금에서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은 누구니? 물이야, 소금이야? 소금물, 소금이잖아, 맞지? 내가 말 좀 됐네. 아무튼 맞죠? 설탕물이면 뭐 설탕이 진함을 담당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농한 정도를 나타내는 이 농도라는 거는 공식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결국 비율 두 개를 같은 비율을 설명하는 거야. 전체 소금물에 대해서 소금의 양에 대한 비율이 100에 대하여 나타내는 비율로 표현을 하는 이게 농도야 라고 부르는 거거든. 이 두 개가 같은 비율인 거야. 그래서 농도를 구하려면 양면에 100을 곱하는 거고 소금을 구하려면 양면에 소금물을 곱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입니다를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소금 물 중에 소금의 양에 대한 비율이 100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면 농도만큼 나와요. 이 얘기야. 뭔 말할? 요걸로 기억을 하면은 절대 농도 공식 안 까먹는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이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은 생각보다 은근히 못 푸는 사람들이 좀 있어. 왜? 이거 중학교 때부터 넘어오면서 그렇게 됨. 뭐가 문제냐면 농도가 4% 이상, 농도가 8% 이하인 소금물에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면 뭐야? 농도를 구해서 4 이상, 8 이하라고 식을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활용형. 돼지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면 돼지우리의 넓이를 표현한 것밖에 없잖아. 그냥 했더니 2차식이 된 거고. 또 뭐에 대한 부피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그냥 부피를 계산한 거야. 그럼 농도 문제에 대한 것도 농도가 4% 이상 8% 이하라고 하면 농도를 구해서 4 이상 8 이하를 쓰면 되는데 이 문제 그렇게 풀어 안 풀어? 다르게 풀어. 이제는 그걸 신경 쓰지 맙시다. 농도가 4% 8% 사이라고 하면은 우리 농도 구하면 돼. 알았지? 왜 근데 그때 당시 중학교 때 당시 이거를 4 이상 8 이하라고 하면은 왜 그때 당시 다르게 풀었는지 설명할게요. 이거 지워도 돼? 농도 공식. 자, 간다잉. 자, 농도 구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뭐가 있어요? 농도 10% 소금물 200g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소금물의 양은 200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뭐해요? 물을 더 넣었대. 물 얼마만큼 넣었는데? 몰라. X만큼이라고 하자. X만큼 넣었어. 이게 소금물이다, 맞지? 그 중에서 뭐? 소금의 양이 들어야 되는데 소금은 원래 여기 있었던 소금의 양이 그대로 들어있겠지. 물에는 소금은 안 넣어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 소금의 양 공식은 뭐야? 아까 이거 기억나? 소금의 양 공식은 뭐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거든. 맞지? 이게 소금, 이게 소금물. 곱하기 얼마? 100. 이게 농도 8, 4 사이. 자,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해설지도 중학교 때 학교에서도. 왜요? 분수식이잖아. 그래서 뭘 구하는 식으로 만들어 두냐면 있잖아. 이거 넘겨서 갑자기 소금의 양끼리 비교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농도 문제를 힘들어함. 이 문제 원래풀이 알려줄까? 원래풀이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이요. 뭐야 이거? 얘가 이 사이가 돼야 돼. 뭐?
200 더하기 뭔 개소리지? 4%. 100분의 4 곱하기 200 더하기 x의 소금의 양. 8%가 되었을 때 그 소금물의 양. 이걸 가지고 소금의 양끼리 비교를 하래, 갑자기. 분명히 문제는 농도가 4 이상 8이한데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소금의 양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농도 어려워했던 거다. 알았니? 자지 마. 이제 200 더하기 x 양면을 곱해주면 되지. 알았죠? 그냥 농도가 4 이상 8이 하면은 그냥 농도 구해. 알았어요? 소금의 양이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그냥 소금의 양 구해. 문제에서 시키는 그대로씩 써주셔도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간다. 어쨌든 뭐 해야 돼? 세 변에다가 200 더하기 x 좀 곱할까? 그럼 뭐야? 800 더하기 4x 2000 얼마야? 다리야. 얼마야? 1600 더하기 8x?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1번 무등식과 2번 무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1번 무등식. 암산 x 1200, 300 됐지요? 2번 무등식 x 50 400이니까 50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둘이 이제 한 방에 쓰면 답이겠지. 5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다. 알았죠? 예. 정리. 그거 하자. 간다. 당당히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긴 의자가 있습니다. 긴 의자 문제가 대표적인 과부족 문제야. 기억해놔. 한 개에 5명씩 앉았더니 학생 8명 남았습니다. 머릿속에 그 상황이 펼쳐지나? 의자가 빈 의자가 있어 없어? 학생이 서 있단 말은 없지. 준비된 의자에 모든 학생들이 다 5명씩 앉았고 8명이 모자라서 의자가 모자라니까 서 있는 거야. 맞죠? 자, 의자를 X로 잡을까? 학생을 X로 잡을까? 의자를 X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의자의 개수를 X로 잡아. 그래서 우리는 학생의 수를 구하는 거야. 자, 구해보자. 뭐예요? 준비한 X개의 의자에 모두 5명씩 앉았는데 8명이 더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상황이 또 펼쳐지네. 또 학생 수를 구해보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의자 한 개에 6명씩 앉았는데 의자가 하나가 남았대. 서 있는 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의자들은 어떨까? 학생들이 앉아 있겠지. 한 의자만 텅 비어 있고 나머지 의자들은 다 앉아 있겠지. 근데 의자에 1명 앉아 있고 2명 앉아 있고 3명 앉아 있고 막 여기 저기는 4명 앉아 있고 이 의자는 6명 앉아 있고 이러나? 아니잖아. 준비한 의자가 있으면 여기 앞에서부터 꾹꾹 6명씩 눌러 앉아. 그러다가 6명씩 앉았는데 마지막 의자 하나가 비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1명 있을 수도 있고 6명 앉았을 수도 있지. 그걸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죠? 딱 6명 앉는다는 보장이 어딨어? 6의 배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맞죠? 대신에 저기 앞에서부터 6명이 채워 앉고 빈 의자 말고 그 앞에 의자까지는 모르는 거지. 거기까지는. 앉긴 앉아 있겠지만. 그 앞에 의자는 6명이 꽉꽉 채워 앉는 거. 그러면 질문. 6명씩 꽉꽉 채워 앉은 의자가 몇 개입니까? 남은 의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의자까지 빼고 x-2개의 의자에만 6명이 꽉꽉 눌러 앉았지. 맞죠? 6x-2에다가 한 명이 더 있는 게 학생의 수일 수도 있고 또는 x-2개의 의자에 6명씩 꽉꽉 채워 앉고 그 앞에도 6명이 앉고까지. 요 사이에 있으면 돼. 누가? 학생 수가. 요게 이제 학생 수의 범위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는 뭐 들어가면 돼?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연립부등식 1번, 2번 연립하시면 됩니다. 답은 생략할게. 답 나오니까. 알았죠? 요게 두 번째 활용형. 과부족 문제다. 옆에다가 하나 더 쓸 걸 그랬다. 과부족이란 농도라고.
과부족의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이 긴 의자 문제입니다. 이 책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 가지고 온 거니까 이 문제 잘 써두세요. 알았죠? 우리도 문제도 둘 다. 끝. 자, 여기까지. 어때요? 할만하죠?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간다? 절대값으로 넘어가 보자. 시간이 조금 애매해져 버렸는데 한번 풀어보자. 이거부터 바로 나오냐? 원래는 이거보다 한 단계 앞에 게 있는데 없네. 자, 이거랑 이 세 개 풀어보세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쉬운 게 있는데 없다. 세 개 풀자. 이기. 여러분들 얘가 뭘 원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만약에 내가 요것만 줬다면 너네 어떻게 풀래? 되게 쉽지? 이때는 절대값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들 절대값의 의미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너네 기억나? 이거? 중학교 때 절대값을 뭐라고 할까? 거리라고 할까? 절대값의 정의를 이렇게 배우잖아. 중학교 때 처음 배웠을 때는. 그렇지 않나? 안 배우나 요즘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5보다는 가까이 있어요 라는 얘기지. 뭐보다? 원점보다. 자, 그러면 딱 5만큼 떨어진 게 어디야? 마오랑 5잖아. 거기 있어요. 이 얘기지. 맞지? 그래서 요것만 만약 푼다 치면 이건 쓰지 마. 2x-1이 뭐다? 마이너스 5보다 이거잖아. 자, 그런데 지금 뭐래? 1보다 크거나 놨다며. 그 말은 뭐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보다는 멀고 5보다는 작아요.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지?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은 답이 나오지. 2x-1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는 2x-1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고 끝나지. 자, 뭐다? 범위 나누기 있다 없다? 없다. 절대값이 들어갈 거 반대편에 상수만 있는 문제는 범위 나누기 안 합니다. 거리로 해석하고 말지. 그런데 절대값 x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반대편에 식이 어머 x에 대한 식이 또 있는 경우 그때는 뭐 한다? 범위 나누기로 들어가지. 어떤 문제? 389번에 1번 문제. 아닌데? 2번 문제. 자, 이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만 풀게요. 어차피 1번 무등식 하나, 2번 무등식 하나. 겹쳤다. 2번 무등식 하나 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번 무등식 하나만 풉시다. 너희들이 뭐 2번 잘 했겠지. 다시 한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자, 어떻게 푼다?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으로 바꿔 풀지. 그지? 물론 이거를 1, 2번 나누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나누고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해? 절대값 그냥 푸는 거죠. x가 1보다 작으면 어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범위를 풀어주면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야. 그래서 겹치는 거. 여기서 뭐 나와? 여기서는 뭐 나와? 그래서 겹치는 거 찾으면 뭐 나와? 이렇게 자꾸 끝나거든. 그럼 이제 2번 부등식에서만 하나 더 답을 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뭐 범위 나누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바로 위에 있는 389번 어떻게 풀래? 뭔 소리야? 389번에 1번 어떻게 풀래? 두 가지 풀이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했을 것 같은 풀이. 1번.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각각에 대한 부등식 다시 풀어서 x의 범위 나눠서 저 앞에 있는 범위랑 함께 교집합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얘네들을 합집합해서 답을 내잖아. 다 그렇게 풀었지? 맞습니다. 범위 나누기 맞아요. 근데 나는 그 풀이를 안 쓴다. 안 쓰기를 원하기도 하고 뭐 함수를 해석해서 풀기를 원해요. 그 녀석을 쉬었다가 얘기할 겁니다.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오랜만에 떠본다 맞지? 언제 만났었어 이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함수 했던 거 기억나지? 거기서 이제 부등식 오늘 가지고 올 거야. 뭐 별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야. 함수를 만드세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서 오늘 근의 분리도 넘어갈 거고. 자, 잠깐 쉬었다가 요거 내용 시작하자.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 얘라고 보면 돼. 기본적으로 함수 얘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함수에서 방정식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갔지? 두 함수에 대하여 교점을 구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연립을 합니다.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는 등치법 혹은 두 식을 빼서 fx-gx 는형을 만드는 방법. 어쨌든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일단 fx 는 gx라고 쓸게요. 당연히 이 방정식을 풀 때는 넘겨서 풀겠지. 어쨌든 이렇게 방정식 만들었다. 이 방정식에 대해서 뭐 찾아주면? 실근을 찾아주면 그게 곧 뭐다? 교점의 x좌표가 되더라. 요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였다. 맞지? 그러면 이번에 뭐? 부등식으로 넘어가 본다.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말 그대로 얘가 큰 거야. 뭐야? y좌표가 y좌표보다 크다. 다른 말로 위에 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그런 x에 대한 범위를 찾아보세요. 그럼 뭐다? 이 녀석의 해가 나오는 거지. 그게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야. 자, 가볼까? 우리 저기 저 1번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을 좌변을 fx, 우변을 gx로 본다는 얘기야. 아야,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y 라는 함수를 만들고 얘를 가지고 y 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작다.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작다라는 말은 뭐야? 결국 y좌표가 작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 범위를 구해볼래? 라는 얘기야. 이해됐음?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뭐를 할 줄 알기만 하면 되냐면 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할까요? y는 절대값의 x-를 어떻게 그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지. 맞죠? 그때 x축은 제외하고 그려놓자. 이렇게 생길 겁니다. 빗나갔다. 아무튼 두 번째 기억나 정민이? 여기에 절대값 하나 더 붙여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집니다. 1, 2. 만약에 하나가 더 붙었어. 절대값이 3개요. 그럼 어때? 1, 2, 3. 꺾여. 요렇게 그려주면 돼. 자, 절대값이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끊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진 않아. 계속 연결은 돼. 대신 너희들이 어디만 보면 되냐면 범위 나눠야지. 그지? 원래 범위 나누기잖아. 그래서 1보다 작을 때의 범위 나누기 한번 생각해봐.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이지. 기울기에만 집중해봐. 마이너스 1이야. 얘는 1이고. 여기는 1보다 작아. 그럼 절대값을 둘 다 마이너스 붙이잖아. 그럼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1보다 크니까 얘는 절대값 그냥 풀어. x-1. 근데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둘이 더하면 x들은 사라져요. 기울기가 0인 거야. 여기의 기울기는 2겠지.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3이 되는 걸 아는 거야. 알았냐?
그러면 지금 저 녀석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면 돼? 두 개지? 요렇게 그려줍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뭐 좀 삐딱하냐? 왜 다 빗나가고 난리 났냐? 다시 그려. 예? 내 눈이 삐딱한 거예요?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나 1 넣어주면 y좌표는 3 나오지.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y는 5. 5는 3보다 당연히 위에 있겠지. 그려. 쭉.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뭐야? 왼쪽 함수, 노란색 함수가 오른쪽 함수, 빨간색 함수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범위를 찾아주면 답인 거야. 맞나요? 노란색이 밑에 있는 범위를 찾아주면 요만큼인 거야. 이게 답이야. 그럼 여기 값과 여기 값의 사이겠구나 하고 답을 내면 되지. 맞지? 그때 이 값은 어떻게 찾아? 아까 그 기울기가 2라는 거 이제 지원해봐. y좌표 2 증가했네. x값 1 증가하면 되겠네. 2. y좌표 2 감소했네. x좌표 1 증가하면 되겠네. 그게 x의 범위야. 이해됐음? 요렇게 도 풉니다. 알았나요? 자,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이 풀을 알려주면 와다 안 와다? 와닿지 않을걸? 뭐 저렇게 풀어. 그냥 범위 나누기 풀고 말지. 근데 익숙해진 후에는 속도 차이 많이 난다. 오케이? 그리고 저기 나도 이제 서울에서 많이 가르치다 왔잖니? 서울에서 내가 똑같이 예비 고1 혹은 그냥 현 중3을 데리고 고등 선행 수업을 하잖아요. 중3 데리고 선행 수업을 딱 했을 때 자, 이 문제 풀어봐 하면 좀 더 그래프 그리고 있어. 이미 걔네는 다 배워. 그게 중요하고 빠르다는 걸 알아.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뭐 나는 범위 나누기로 할 수 있어. 누 그거 못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보다 더 빠른 풀을 알려줬으니 지금부터는 뭐 저걸 연습을 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거다. 알았지? 꼭 그래프를 한번 풀어보세요. 익혀지고 나면은 이게 무조건 빨라. 안 빠를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또 다른 풀이 또 다른 해석이니까 잘 기억해두고 요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아시겠지요? 끝.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보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풀어볼까? 인수배 되는 게 뭐 있지? 이건 해를 갖도록 이거. 인수배 되는 게 뭐 있지? 이 인수배 되나? 9, 20. 인수배 되냐? 안 되지. 아, 되네. 이걸로 하자. 자, 요런 2차 분홍식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 해요가 아니라 원래는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원래는 함수로 만드는데 항상 약속이 뭐야? 최고차액에서 양수인 2차 부등식꼴로 만들거든. 좌변에는 항상 최고차액에서 양수 2차 함수가 그러지. 근데 그 녀석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겨? 뭐 당연히 양수니까 이건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X축과 만나는 점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 두 개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인 거지. 그러면 항상 그래프는 이거야. 무조건. 이 점의 좌표만 바뀌는 것밖에 없고. 근데 우리한테 뭐 하래? 크다를 찾아보래. 그럼 어디겠어? 크거나 같다를 찾아보래. 그럼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 어디? 바깥 범위로 답을 내는 거고. 만약에 0보다 뭐 했었어? 작거나 같다를 푸세요 였으면 뭐야? 아래로 내려가는 범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야? 사이 범위. 그 녀석의 해가 될 수 있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인수분해 되는 부등식 당연히 다루기는 해. 근데 당연히 다루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막 사이 범위, 바깥 범위 하면서 외우는데 그 녀석의 기본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 녀석의 기본에 뭐가 있다? 요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빨간색 얘기가. 항상 그래프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를 만들어주면서 항상 인수분해 된다면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알파와 여기가 베타가 될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방금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크다의 해는 항상 뭐가 나올 거다?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만드는 바깥범위. 부등호 있지. 베타. 두 번째, 작다면은 뭐다? 항상 이 사이를 말하는 거니까 항상 사이범위. 인수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2차 분원식의 해로 외우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무작정 사이범위 바깥범위 하지 말고 왜 사이범위가 됐고 왜 바깥범위가 됐는지는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한 거란 걸 항상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393번 그냥 내가 풀게요. 지금 아까 잡담하느라 시간 많이 보내가지고. 방금 내가 한 잡담의 결과는 뭐야? 목적은 뭐야? 나 졸라 잘하는 놈임 자랑이 아니라 나는 잘하기 위해서 걔 노력했던 놈임. 그러니까 너희들도 노력을 한번 해보자인 거임. 알았죠? 자, 간다. 2차 부등식이 뭐 해주세요? 해를 가지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해를 가지래. 자,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이 함수보다 뭐 이거 x축이잖아. 뭐 하는? 내려가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A의 범위잖아. 그럼 첫 번째는 뭐야? 1번. A가 음수면. 어떻게 생겨있든지 간에 A가 음수면 언젠가는 X축보다 내려가겠지. 처음부터 아셀이 처음부터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맞죠? 어쨌든 해가 있어 없어? 내려가는 범위가 있네. 그럼 얘는 무조건 참임. 두 번째, A가 0이면 A가 0이면은 식 자체가 저 부등식 자체가 더 이상 2차는 아니게 됐지. 근데 이것도 함수로 해석해보면은 결국은 1차 함수잖아. 내려간 범위 무조건 있어 없어? 무조건 있네. 얘도 참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메인이 아니고 사실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으니까 범위 나누기 할 때 잘 생각해야 돼. 놓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한테 익숙한 양수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최고책에서 양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2번, 3번 뭐게? 자, 간다. 우리한테 만들어주세요가 뭐였어? X축보다 내려가거나 만나는 부분이 발생하세요였지.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진 않지. 만나 안 만나? 만나네. 내려가는 부분 있어 없어? 있네. 이건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임? 판별식이지. 4분의 D. 판별식이 뭐해? 두 개에서 만나니까 크거나 접하니까 같아지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판별식이 결정한 건 뭐야? 만나는 교점의 개수잖아. 두 개거나 한 개니까 크거나 같은 거. 그러면 A의 범위 만들어졌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라 생각을 해주면은 아하 이건 거야. 그럼 이제 이 범위랑 이 범위랑 이 범위를 합해주면 우리의 답은 이보다 그냥 작거나 같습니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그래픽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픽에 계속 써 먹어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뭔 말할? 자, 그런데 여기서 갑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 했어? 일단 내가 말로는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면은 뭐야? 함수로 해석을 했지. 근데 너네가 인수대 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만나면 사실 이제는 함수로 해석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지. 그냥 사이범위예요, 바깥범위예요 하고 말겠지. 근데 이거는 뭐일 때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이범위, 바깥범위라는 일반적인 해, 즉 인수분해 될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이지 못한 해를 가질 때도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해, 이 특수한 해는 뭐를 특수한 해라고 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뭐다? 해가 졸라 많음. 다른 말로 항상 성립하는 거. 모든 실수죠. 아 잠깐만, 해가 많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부등식의 해 자체가 해가 항상 많은 거잖아. 모든 실수라고 바꿀게요. sorry. 모든 실수 또는 항상 성립. 두 번째, 해가 없어. 그 다음에 부등식이면 일반적인 해는 사입 범위, 바깥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딸랑 하나 또는 그 하나가 아닌 모든 실수. 이 네 가지가 다예요. 이런 형태 네 가지 중 하나로 나오면 이거는 뭐다? 특수한 해다. 그 특수한 해면 어쩌라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함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를 한다. 자, 꼭 부탁이다. 이 네 가지 유형, 즉 특수한 해를 갖는 녀석이다라고 하면은 꼭 뭐 한다. 무조건 제발 부탁이니 함수로 해석을 해주시오. 너네 이제 수학 잘할 거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함수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꼭 몸에 익혀둬라. 그러고 나면은 있잖아. 너네가 지금 당장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 이 연습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빨리 풀고 많이 풀고에 집중을 하지 말고 목적을 두지 말고 15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문제를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풀어봐. 귀찮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한 문제는 2분, 3분, 5분씩 잡고 풀어봐. 기본 문제들도. 내가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알려준 게 있으면 그 방법을 꼭 써봐. 그렇게 10문제를 풀고 20문제를 풀고 30문제를 풀다 보면 있잖아.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실전처럼 풀 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빨리 푸는 풀이가 머릿속에 그 기본 풀이를 스쳐 지나가듯이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서 푸는 놈들과는 달라질 거라고. 알겠죠? 그냥 무지성으로 사입범위, 바깥범위 막 외워서 푸는 애들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속도는 비슷한데. 숨차. 아무튼 뭐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래. 뭐야? 아하, 함수를 해석하자고.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함수를 해석하자고. 평행함수가 뭐야 돼? 크니까. 얘보다 어디? 위에 있으세요. 그렇지? 그럼 뭐야? 모든 범위에서 항상 위에 있으세요라고 했으니까 뭐야? 이건 거지. 이건 거지. 아야. 어때? 안 만나잖아. 만나면은 안 되잖아. 만나는 순간 혹은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 뭐야?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온 범위가 있으니까 틀리게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위에만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뭐다? 만나지 않았어요. 그 만난다 안 만난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를 포인트를 넣어봐. 그래서 판별식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뭐다? k제곱 마이너스 6k 0보다 작아지세요. k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거다. 여기까지 큰 틀은 알겠지? 알겠지? 자, 요게 이제 내가 원했던 풀이다. 여기까지 사실은 이 문제의 기본 문제는 여기서 풀이가 끝인데 사실 이 교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교재라서 394번 지금 이 문제 틀렸어요. 자, 틀린 것을 찾아보죠. 전체적인 틀은 똑같아.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요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이 연산에서 틀리거나 뭐 실수를 한 건 아니야.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다. 자, 그거 틀린 걸 찾아보세요, 지금. 뭐 특수한 해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인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저 문제에서 비슷한 말 있지. 단어 하나 다르잖아. 뭐가 달라? 이 유형 이름과 문제 첫 문장이 다르게 생겼잖아. 뭐가 달라? 어? 대하여 말고요, 대하여. 그거는 뒤에 이제 성립하도록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고 모든 실수가 해란 얘기니까 그거 말고요. 하나가 딱 틀렸어. 그렇지. 여기는 2차라고 했지만 얘는 2차라고 한 적이 없잖아. 여기서 학생들 진짜 많이 틀리거든. 2차라고 했으면 K는 0이 절대로 아니야. 2차는 살아있어야 돼. 근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K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한 거. 그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K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 풀어야 하며, 뭐야 이거? 0이 아닐 때로 나눠 풀어야 하며, 그리고 이 풀이 자체도 하나 오류가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 이 끝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렸잖아. 그럼 우리는 K가 양수인 것만 본 거야. 누가 음수는 아니라 그랬어. K가 음수인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K가 음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기니까 항상 올라가 있기만은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눠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맞는 그림을 그렸을 때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 항상 명시해야 돼. 지금은 답엔 요 만약에 2차라고 했었어도 요 녀석이 답에는 관여 안 하겠지만 가끔씩은 답에도 관여할 수도 있다. 알았지? 그거 참고 좀 해두세요. 지금은 일단은 다시 영어로 갈게요. 어쨌든 두 가지 내용이 틀릴 수 있었던 게 그거야. 최고차의 부호를 안 따졌어요. 두 번째, K가 0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야. 아까 내가 두 개 찾는다고 한 거는. 어쨌든 K가 0인 건 뭐다? 말 그대로 집어넣어봐. 어때?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성립 안 하는 부등식이야. 미친놈아. 6이 0보다 커요? 신기하죠? 네.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K가 0인 것도 포함해야지. 알았죠? 그래서 답은 0보다 크거나 9보다 작다야. 알았죠? K가 0 하나가 빠졌어. 끝. 요게 이 문제의 진짜 답이. 알았지요? 그래서 부등식 뭐뭐뭐뭐 2차 부등식 뭐뭐뭐뭐 이 얘기 내가 근데 아마 방정식 때 했었을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지금은 전부 다 2차 방정식이다 그치? 근데 나중에 방정식이라고 나오면서 너희들 차수 얘기하는 거 함정이 있을 거야 막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나는데 부등식에서 이제 등장한 거예요. 아무도 알겠나? 나중에 3차 4차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다? K 범위 나누기 뭐 K가 0일 때 아닐 때 나누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함정에 대한 얘기인 거고 전체적인 틀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고 나면 있잖아. 나중에는 너희들이 100%뭐 하고 있을 거야? 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래. 2차라고 치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래. 어떻게 풀어야 돼? 너희들의 대답은 판별식이요가 들어갈 거야. 나중에는. 근데 지금부터 무조건 판별식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죠? 왜? 판별식을 바로 자꾸 다이렉트로 연결하려고 하면은 100% 이게 너희들 피식거리겠지만은 나중에 100% 4명 중에 1명 그런다. 선생 0보다 큰데 왜 판별식 0보다 작아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줄 한다고. 100% 1명은 그렇게 해. 그래서 그 사이에 그래프 얘기가 있으면 안 만났으니까 당연히 작은 거잖아. 판별식이란 거는 부등식을 푸는 도구가 아닙니다.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함수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공식인 거지 크다라는 부등식이나 작다라는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또는 그걸 찾기 위한 도구는 절대로 아님. 그걸 빌려오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알아요. 숙제를 풀 때는 판별식을 바로 풀 거라는 거를. 근데 머릿속에라도 그래프를 꼭 그려봐라. 알았지? 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보자. 너무 쉬워. 이런 것들도 395번도 1번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지?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K가 0인 거랑 아닌 거로 나눠야 되는 거. 그래서 크다니까 K는 양수, 0이 아닐 때는 양수만 나오겠지. 그 양수일 때는 뭐? 판별식을 푸는 거. 근데 판별식을 풀 때 0보다 작거나 같다겠지. 왜 작거나 같다야? 항상 위에 있거나 접해야 되니까. 위에 있으면 안 만나니까 작다, 접하면은 말 그대로 접했으니까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면 판별식 풀겠지. 근데 그 기준에는 뭐? 그래프 얘기 계속 해야 된다. 힘들어. 자, 원래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더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다? 이걸로 넘어간다. 자, 간다. 자, 거기 들어봐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두 가지가 있었지.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일반적인 해. 이거 안 써도 돼, 얘들아. 이거는 그냥 방금 설명한 거를 다시 정리하는 거라서 안 써도 돼. 일반적인 해가 있었지. 그럼 뭐야? 인수분을 통해서 그냥 부등식 자체를 풀었지. 맞죠? 그런데 2차 부등식 중에 뭐가 있었어? 특수한 해를 갖는 거 있었지. 이거는 그냥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함수로 돌아가는 해석이 필요했었다. 맞냐? 그래서 함수 얘기로 넘어가서 함수에서 판별식을 빌려온 거지. 2차 방정식 문제도 마찬가지야. 어이구 왜 색깔 바꿔. 2차 방정식 문제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일반적인 얘기들 전부 다를 말하는 건데 그냥 그늘 찾아봐 하면 그늘 공식 쓰면 되잖아. 그늘 개수를 판별을 해봐라고 하면은 판별식 쓰면 되잖아. 도구들이 졸라 많았지. 2차 방정식 도와주는 도구들이. 또 뭐 있냐?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세요 하면 근과 계수 관계를 썼었으면 되잖아. 맞죠? 그리고 뭐 켤레근 얘기도 있고 그 방정식이 도구가 많으니까 그냥 이는 문제는 뭐다? 그냥 방정식 풀면 돼. 근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특정 문제들 중에서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못 푸는 문제 아직은 없었는데 혹시나 만난다면 2차 방정식 문제인데 근의 공식도 안 통해 판별식도 안 통해 근과 계수 관계도 안 통한다면 풀 수 있어 없어? 못 푼다는 얘기지. 그런 문제를 만나면 역시 뭐 해야 된다? 함수로 해석을 해줘야 돼. 알았나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오늘은. 그 중에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녀석이 바로 뭐냐면은 2차 방정식 문제로 다시 돌아왔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예요?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방정식에 대하여 근의 분리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게 안 통해. 저 실근의 부호에서 썼던 방식도 안 통해. 그래서 뭐 한다? 함수를 해석하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실근의 부호고 무슨 문제가 근의 분리인지는 알아야지. 문제부터 설명해 주자면 실근의 부호는 말 그대로 근들의 부호를 다 알려준다는 거. 두 근이 뭐 양근이에요, 음근이에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양. 그리고 두 근이 모두 그 다음에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겠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가 다름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 유형이 있음. 알았죠? 얘들은 뭐다? 아, 근의 부호 알려졌네? 아, 실근의 부호 유형. 그러면 이제 풀이는 뭐 한다? 딱 세 글자로 기억하세요. 뭐다? 합곱한. 자, 이제부터는 요 내용부터는 뭐가? 그냥 근의 공식 하나만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의 공식은 근데 지저분하니까 빼자. 판별식 하나만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각의 소관계를 그냥 대놓고 쓰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는 다른 거야. 알았죠? 그래서 뭔가 이 도구들을 짜집어 가지고 풀어야 되는 합, 곱, 근각의 소관계랑 판별식까지 섞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양수 근이 두 개면 합하면 뭐야, 시연아? 뭐라고? 그렇지. 곱하면 뭐야? 그렇지.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합이 양수예요는 외울 필요가 없지. 당연히 알 거지. 그래서 합곱한을 본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하면 돼. 최근에 보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그냥 합곱한을 본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자. 그래서 합곱한을 보면 뭔데? 합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 모르는 사람 없음. 근데 문제는 뭐다? 부호가 달라. 얘들아, 부호가 달라. 그러면 합은 뭐야? 몰라요. 양수근이 더 크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근이 크기가 더 크면 음수일 수도 있지. 근데 확실한 거 곱하면 음수인 거는 확실하지. 맞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것만 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얘들아. 두 근을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양양이냐? 더하면 2고 곱해도 2예요. 근데 허근일 수도 있어. 그래서 실근이라는 말을 해야 되거든. 양수, 음수 자체가 실수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고 보는 건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 없으니까 일단 크거나 같다도 포함. 알았죠? 다시 한번.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것도 마찬가지야.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라고 해서 음수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허근도 있을 수 있어서 크거나 같다를 보는 거야. 그런데 자, 결론 얘기합니다. 판별식 봐요, 안 봐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안 봐요. 자, 이때 왜 안 보는지 두 가지 이유 잘 기억해라. 자, 부호가 반대일 때 합은 왜 안 본다? 몰라서 안 본다. 그 말은 볼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맞지? 좋네. 부호가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대. 합은 0.
절대값이 양근이 더 크면 합은 양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때는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부호가 달라요만 있으면은 모른다는 얘기야. 자, 몰라서 안 본다는 거는 알면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근데 얘는 볼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 잘 봐. 지금 이 합, 곱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야? 근과 계세 관계지. 곱이 음수란 건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지.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 곱하기 C도 음수란 얘기지. AC가 음수야. 이젠 됐어. 근데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야, AC 음수라며. 얘네를 양수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AC 이미 음수니까 이미 양수돼 있지 않아? 풀어봐. 얘랑 얘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무조건 얘 나와. 얘가 이거보다 더 좁은 범위야. 그래서 얘도 해야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해봤자 여기에 의해서 답은 여기로 갈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다? 중복되기 때문에 안 봐요. 즉 판별식은 항상 중복이기 때문에 볼 이유가 없는 거야. 부호가 다를 때는. 알았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합곱한. 두 근이 모두 음수여도 합곱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곱만 보면 되는데 절대값의 크기, 그 양근, 음근의 절대값의 크기를 알려주면 합도 볼 수는 있다. 파는 볼 일이 없다. 알았죠? 그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근의 분리로 넘어가는데 근의 분리 문제는 뭐냐면은 두 근 얘기야 또. 근데 예시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가 이제 얘겠지. 근데 1보다 작다 또는 크다 또는 두 근의 모두 1과 3 사이에 있다.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다. 다른 말로 고치면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지. 비교대상이 0이 아니라 1, 2, 3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리고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아까처럼 1보다 크다 하면 얘랑 같은 말이고 2보다 크다 뭐 이런 말들. 이런 형식으로 알려주는 문제들이 전부 다 근의 분리 문제인데요. 이 내용을 자 근의 분리 문제를 판별식이랑 근과 계세 관계로 짜집어서 만들 수 있겠냐? 일단 1보다 크다 작다니까 판별식 0보다 큰다고 해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합이 2보다 작다. 라고 하면 그게 완성이 돼? 아니잖아. 얘처럼 해보고 싶지만 안 되잖아. 왜? 합이 2보다 작은 것 중에는 마이너스 1과 5도 있잖아. 어떻게 다 설명할 거야? 더군다나 1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간다 치자. 그럼 2보다 작다면은 또 그것만의 해석을 또 써야 되지. 합곱판을 만들려고 하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100% 2차 방정식의 도구인 판별식, 인수분해, 근과 계세 관계를 짜집어서 만들기는 너무 쉽지 않은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쉽게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게 뭐다? 아까 말했던 함수로 바꿔서 푸는 거야. 함수로 바꿔서 푼다라는 말을 나는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함수 얘기로 명칭 바꾸기야, 명칭 바꾸기. 알았죠? 그러면서 그 바뀐 명칭을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아까도 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도 보면 이거 그려봤잖아요. 만난다든가 이런 거. 그런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 그래프를 보면서 딱 세 가지 확인하면 된다. 실근의 부호가 합곱판이었다면 얘는 한판축. 한판축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양면들을 위해서 외우라고 하거든. 어쨌든 한판축. 요런 거야. 알았나?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의 모두 마이너스보다 작도록 하는 자, 이 문제 뭐야?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 문제인 걸 판단을 했네. 그럼 뭐 한다? 함수로 만드는 거야.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한판축을 본다라는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풀기 시작하라고. 뭐 저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쓴 거라서 흘려 썼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한다? 다시 함수 좀 쓸게. 방정식 좀. 이 녀석을 뭐 해준다? 색깔. 함수와 뭐 y라고 해도 됩니다. 함수로
만들어서 푸는 거야. 아까 부등식은 뭐였어? 크다라고 하다면은 얘가 보다 위에 있다로 해석한 그거 한 문장 써주는 거예요. 가보자. 뭐래요? 이 노란 색깔,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 함수가 얘와 만나는, 와라고 하자. 얘가 만나는 뭐 교점에 대하여. 자, 방정식이 뭐였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잖아. 그거를 이제 함수 얘기로 이름 명칭 바꾸기야. 뭐야? 두 근이 두 교점이지. 두 교점이 모두 뭐하다? 마이너스 1보다. 자, 작다라는 거는 x값을 얘기를 할 때 작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음. 근데 점으로 가면은 작다가 뭔데? 점이 작다가 뭐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주면은 근이라는 건 교점의 x좌표거든. x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라는 건 어디에 있다? 왼쪽으로 간 거지. 그래서 왼쪽에 있어요. 요 한 문장 써주는 거를 나는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하고, 이제 이걸 만족하도록 그냥 그려봐. fx 그려봐. 못 그리는 사람 손 없지? 흰색 x축이잖아. 그려봐. 근데 교점이 발생하도록 그려봐. 못 그린 사람 없지? 그러나서 이 두 교점에 대한 얘기 표현을 해봐. 이게 교점인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이 교점이 뭐하다?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대.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오른쪽에 못 찍는 사람 없지? 여기까지 그리는 거는 다 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읽어달라고? 한판축. 자, 각각 한판축이 뭘 말하는 건지 뭘 보라는 건지 요 녀석에다가 써놓으면 더 좋아. 함수값의 부호복이야. 판은 판별식이고. 야, 근데 너네 학원 맞다. 바로 뒤에 학원 있는 사람. 오케이.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행이다. 축의 위치 5분 오버했네. 자, 요 세 개인데 함수값 y값이잖아. y값의 부호를 보래. 뭘 봐야 되는데 y좌표는 x좌표 뭔가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잖아. 넣을 수 있는 x좌표 딱 하나 보이네. 뭐 있어? 마이너스 1. 그때 마이너스 1을 넣겠다라고 해서 난 일부러 fx 잡은 것뿐이. f 마이너스 1로 쓰려고. 어디로 갔어? 위로 올라갔잖아. 위가 어디야? 양수지. 판별식. 뭐야? 두 점에서 만났네.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맞죠? 근데 자, 요거 참고하자. 교점으로서 두 개라고 하면은 진짜 두 개가 맞아. 다른 두 개인데 실근에서 두 개는 같은 실근도 두 개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어쩌고 저쩌고는 뭐다?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참고하세요. 교점이라고 읽은 건 내가 한 거니까. 그지? 실근에 대해서 나왔었으니까 이거는 크거나 같다가 맞죠. 마지막 축의 위치 축이 어딘데? M. 자, 그 X는 M 어디에 있어? 비교 대상 자체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래프의 비교 대상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 누구? 마이너스 1.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하라고 하는 게 그거야. 그럼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거 다 찾아주면 돼.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 3개. 한판축. 알았죠? 자, 여기까지다. 오늘 수업. 근데 여기서 다음 시간에 아마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야. 한판축은 한판축인데 얘네랑 좀 다른 이유로 얘네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건데 판축을 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알았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자. 잘 가요.